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최근 약세인 상황에도 고래 투자들은 무려 3억 4천만 XRP를 추가 매수하고 있고요. JP모건 또한 비밀리에 이 리플을 대량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SEC는 약 100건이죠. 이 100건의 ETF 신청을 검토 중이며 이 중 최소 7건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의 XRP ETF, 비트코인처럼 기관자금 폭발적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ETF 승인 심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 XRP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비트코인 ETF와 유사한 기관 투자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 분석가와 자산 운용사들은 XRP ETF가 규제 승인 후에 대규모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XRP 기관 수요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SEC는 약 100건의 암호화폐 ETF 신청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 중 최소 7건이 XRP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위즈덤들의 자산 운용에 XRP ETF 신청이 10월달로 연기가 되면서 규제 당국의 신중한 검토 과정이 오히려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겟에 따르면 네이트 제라시 ETF 전문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기관 투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XRP ETF 역시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거래, 수탁,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로 기관 맞춤형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XRP ETF는 단순한 현물 추정형뿐만이 아니라 수익 창출형 ETF와 옵션 오버레이 상품 등으로 다양화가 되고 있고요. 이는 기관 투자들이 단기 변동성 해지부터 장기 수익 추구까지 다각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형 ETF 같은 경우에는 XRP 보유와 함께 파생 상품 투자를 결합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고 있고요. 옵션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XRP 외에 콜, 풋 옵션을 추가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구조는 월가의 정교한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RP 확장성 규제 친화적 기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카나리 캐피털 등 주요 기관 투자들은 XRP의 높은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규제 명확성을 강점으로 꼽으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한 이후에 XRP의 증권성 논란에 속아 ETF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어떻게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플의 CTO인 제이비드 슈워츠는 XRP ETF는 단순히 투자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면서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 혁신을 이끌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 승인 직후 유동성 폭증 주의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 ETF가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 ETF 출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초기 유동성 급증과 가격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기관 투자들의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라며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 SEC의 최종 결정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그레이스케일, 블랙록,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XRP 기반 상품 출시에 대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도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과 자산운용사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들이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XRP를 보유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소재의 이제 기업 플로그 그로스는 최근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플로라 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 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이제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어떻게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해 5월이죠. 1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의 제약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나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보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도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이 이 XRP를 어떻게 해요?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이죠.
기업들의 채권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XRP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비단, 그쵸?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면 SEC 리프 ETF 승인 금물사 블랙록 XRP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했고 이제 이더리움도 했고 거기에 대해 후속 편이 누구예요? 이 리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죠. 올해 안으로 XRP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었고요.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나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그쵸 고래들이죠. 월가 플러스 블랙록이 지금 XRP ETF에 뭐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도 조용히 어떻게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를 공개했고요.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었고 XRP 시장 인식이 채택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IPO죠. IPO 상장 관련돼서도 지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이 기업 공개 즉 상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디튼은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죠. 서클 어마어마하죠.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한 가능성을 조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존 디튼은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거고,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은 약 800억 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도달했다라는 거는 리플도 충분히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는 건데, 자 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달러 규모 투자 포착이 되고 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매력이 커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만약에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면 가면 갈수록 진짜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날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전문 업체에서는 과거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전환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 XRP 할당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비보파워 인터내셔널 3호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 아지르 빈 투르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XR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최초의 XRP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요.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돼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사리는 이제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돈, 그쵸? 이 돈의 수급,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의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4,000원짜리 위에 안착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구간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까지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리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되냐, 다시 한번 4,000원짜리까지 올라타야 된다. 4,000원짜리까지 올라타서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부위 4,500원짜리까지 리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큰데, 결국에는 4,000원짜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쌍바닥을 체크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다.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것이고 계속 모아가다 보면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겁낼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도전적으로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